네,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방법과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분이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오늘 불안하지만 강한 상승입니다. 네, 이제 올해 시장이 좀 국내 시장이 되는 겁니까? 네, 작년보다는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년 연속 원래 하락했던 케이스가 거의 없고, 특히나 이제 직전에 많이 빠진 해 다음 해에는 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그 데이터만 봐도 네. 원래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일단 연초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양지수 모두 1%대의 강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이제 분위기가 살짝 다시 또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위험을 이제 볼 수 있는 하이드 스프레드의 추이를 좀 잘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이 올라가면 위험한 거고, 떨어지면 주식시장으로는 그러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오른쪽 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12월 18일 FMC 이후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추세를 이탈해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 그러면 이게 위험자산 쪽으로 돈들이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날짜를 좀 줄여서 보여드리면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을 확실히 돌파를 해서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적어도 기간 조정이나 박스권에 머물러 준다면 우리 증시는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이 큰 변동성만 없어도 우리는 나쁘지 않다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은 그냥 관망 정도입니다. 소폭 순매수 정도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1,000억 이상 팔고 있는데, 그러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팔지만 않아도 관망만 해줘도 시장은 나쁘지 않은 그만큼 이제 수급이 많이 빠져 있고, 특히나 시종 잔고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나올 매물들이 지금 없는 그러한 구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연초부터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이제 추세가 조금 더 나은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시장은 올라가기만 하느냐인 건데,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입니다.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의 약간의 색깔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산업은 아주 이제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이제 겁을 먹었던 산업들과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많이 수혜를 받았던 그런 업종과의 희비가 약간 1월 20일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 이후에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정도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시장의 무난한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제 주도 업종, 그 다음에 피해 업종, 이런 부분들이 1월 20일 이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대표적으로 2차전지 같은 섹터들이 그런 부분들로 놓여져 있죠. 그리고 반대로 수혜 쪽은 조선 쪽이 많이 수혜를 입고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그 1월 20일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추후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로봇주가 굉장히 강했고요. 이제 오늘 흐름들은 반도체 또 소부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3% 오늘 올랐으니까요.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SK하이닉스가 6%고 소부장도 강한데요. 미국 반도체주도 강합니다. CES 모멘텀도 있고, 소위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브로드컴이 대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 또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큰 형님들이 움직이니까 밑에 있는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은 5%에서 10%씩 아주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지난주
후반부터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단히 반가운 상황이죠.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동안. 예. 일단 반도체는 우리나라 그 코스피에 또 그러니까요. 시총에 영향을 주고 네. 반도체 소부장들도 코스닥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인다. 지수한테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요.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화면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도 그렇고요. 뭐 디램 가격마저도 지금 후퇴하고 있고 중국의 공세는 여전하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내용들인데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8월달, 9월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시황을 찍어 눌렀던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게 없다라면이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잡을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반기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분기 정도가 어느 정도 마지막 이 고비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요 뉴스 플로우는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챗GPT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아, 직접요? 네, 직접 한번 그려본 건데 대단하시네. 중국이 네. 결국에는 뭐 지금 CXMT가 원가가 아주 높고 뭐 적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을 디스카운트하면서 이 반도체 시장 자체를 좀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힘든 구간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중국의 내수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만약에 많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중요한 고객을 또 잃는 부분도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체크는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반등하는 부분들은 좀 즐기되 자, 작년부터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는 30% 빠졌고 하이닉스는 30%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문제는 하반기에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빈집 상태였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안 좋은 내용들을 이미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밴드 하단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일단은 나쁘지 않은 위치고 수급적으로도 뭐 빈집인 그런 부분이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강점 아닌가 싶네요. 7월달 이후로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 보시면 20일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에서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좀 가볍게 주가 탄력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저렇게 이제 움직임을 좀 잡아준다라면 중소형주들은 더욱더 이제 시세를 좀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HBM 쪽에서는 거의 두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서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랑 DI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두산이라는 종목이 지주회사인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CCL이라는 본업이 원래 잘 되고 있고 엔비디아 향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이제 지주회사 관련된 이제 좀 시장에서 리레이팅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두산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그런 그림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짧게만 한번 보여드리면 두산은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 지난 금요일 날 7개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양봉을 깨지 않으면 긍정적인 흐름 앞으로 계속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레이저 어닐링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7개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 날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좀 출발 흐름이 될 수 있고 어닐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열처리 쪽인데 고압수소 쪽은 또 HPSP가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직에 대해서 요즘 뭐 브로드컴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 보시면 디자인 하우스들 삼성향으로는 AD 테크놀로지 TSMC 쪽으로는 에이직 랜드 이렇게 두 개를 딱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온디바이스 AI 에이직 반도체 쪽에서는 디자인 하우스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흐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뭐 생각보다 안 좋아서 주가 사실 급락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은 또 급등을 했었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부분 실적은 괜찮은 모양이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이나 관련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ESS가 일단은 잘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은 신재생도 최근에 뭐
걱정은 있지만 꽤 그래도 계속 이제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이 일단 중국하고의 태양광 쪽에서의 뭔가 견제, 전쟁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고 있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난주 후반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체크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바이든 때는 이 저렴한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한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중심이었다면 오른쪽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산 패널을 규제하고 관세 인상을 창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 있는 태양광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에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하나솔루션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미국의 태양광 ETF 대표적으로 TAN, 탄이라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었고 이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게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도 워낙 딥밸류잖아요. 지금 PBR 기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10%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도 빠진 거에 비하면 이제 겨우 고개를 좀 든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계속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있죠. 태양광과 풍력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ESS가 필요하고 ESS 관련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용량도 사상 최대치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계속 체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ESS 내에 이 배터리 온도 관리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이제 바람을 통한 공냉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물을 통한 순행식이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은 한중 NCS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엮어서 같이 ESS의 성장과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의 포인트들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